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봄에 가물었던 날에 단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저의 어릴 적 시절이 있었는데요. 산중턱에 집이 있고 앞에는 개천이 흐르는 그런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나의 첫 번째 정원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그런 추억들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우리의 밑거름이 되죠. 우리 마음에도 밑거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목수여서 빨간 벽돌로 집을 예쁘게 지셨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개천이 흘렀는데요. 봄이 오면 꼭 그 홍남파 시인의 그 동요처럼 사내들의 진달래가 피고 노란 개나리 꽃들과 산수유꽃들 또 개복숭아 꽃들 그리고 삼벚꽃 아주 울긋불긋 아기 진달래도 진짜 있었죠. 여름이 오면 개천물은 더 맑아지고 수박 냄새 같은 풀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또 가을이 되면 감나무가 붉게 익어가고 대추도 있고 밤이 떨어졌어요. 엄마와 산에 가서 푸대를 가지고 가면 푸대 한가득 밤을 주워와서 겨울 내내 한밤과 그리고 밤을 쪄서 먹고 약식도 해먹고 하는 것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겨울에는 눈이 산을 덮었지만 우리 집 마당에는 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언니와 둘이서 들꽃을 따러 다녔어요. 얼마나 꽃이 많은지 그 들꽃을 다 이름도 모를 정도예요. 지금 제가 원예 치료사지만 지금은 몇 가지 이름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다 모르는 꽃들이 많았었어요. 그 꽃들은 정말 향기가 좋았어요. 들꽃의 향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들국화, 개망초, 쑥부쟁이, 페랭이꽃 그리고 산에 진짜 처음 피는 게 개울가에서 그 버들 있잖아요. 버들꽃이에요. 그 버들꽃은요. 맨 처음에는요. 솜털 같은 강아지 털같이 이렇게 은회색 밑이 나오다가 점점 꽃이 펴요. 그러면 벌들이 거기다가 어떤 막 이렇게 꽃가루를 다 가지고 와서 맨 처음에 노란색 꽃으로 변했다가 나중에 빨간색 꽃을 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정서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답니다. 원래 거기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요. 그 전에 저는 서울에서 폐병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르고 힘들었는데 거기 가서 맛있는 과일과 아름다운 산천을 보면서 정말 제 병이 다 나섰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언니하고 예쁜 꽃꽂이도 항상 했었어요. 꽃으로 화관도 만들고 침봉에다가 꽃을 꽂기도 하고 누가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에요. 그냥 꽃이 좋아서 꽃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서였기 때문이죠.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간 내 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것을.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릴 적 시절은 어디로 가고 서울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내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어른이 되어 사라진 꿈을 찾아서. 하지만 제 꿈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잊혀졌다고 하는 게 맞겠죠.
부모님은 간호사나 교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치과 간호사 일을 했습니다. 치위생과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잘 다녔죠. 직장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기를 원했지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차마 모성이 있는 엄마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퇴사로 경력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잊고 살았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착한 아이로 살았기 때문이죠. 결혼 전에도 부모가 원하는 일을 했었는데 결혼 후에도 남편이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공장 청소, 공장에서 생산지, 그리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식당 일, 아파트 청소, 이런 일을 했어요. 남들이 말하는 3D 업종이죠. 그분들이 하는 일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말들이 좀 이상한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고생한 것쳐도 너도 한번 고생해봐. 그래요. 남편은 저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학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 자아가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 저는 공허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라는 일을 모두 멈췄습니다. 시골에 내려와서 정원을 가꾸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오셨고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꽃을 심고 그 꽃들은 어떻게 심었냐고요? 물론 남편이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아서 꽃씨를 뿌렸습니다. 꽃씨는 1,000원 주고도 살 수 있잖아요. 다 있다는 곳에서. 꽃씨를 뿌리고 선물 받은 꽃을 심고 삽목을 하고 그렇게 꽃을 심어서 정원을 가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날 가보면 꽃들이 잘려져 있고 꽃을 뽑아버리고 7년 정도 키운 꽃들을 다 제초제를 뿌려서 죽이고 가지치기를 예쁘게 해서 토피어리로 키운 꽃들도 다 잘라져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로 살아온 시간. 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아이, 참는 아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나는 참았습니다. 남편이니까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비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공허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살지 못할 때입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산중턱에 아이가 있습니다. 들꽃을 따던 아이, 꽃을 꼽던 아이, 정원을 꿈꾸던 아이, 그 아이가 내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 아직 여기에 있어. 다시 시작된 작은 정원. 어느 날 나는 작은 화분 하나를 심었습니다. 돈을 들인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웃이 준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삽목으로 키웠습니다. 작은 식물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돌을 놓고 화분을 놓고 항아리를 놓고 작은 정원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좋아하던 거였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때 나는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원은 나를 치유했습니다. 꽃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50대에 다시 찾은 꿈. 지금 나는 50대 중반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꿈은 늦지 않았다는 것을. 어릴 때 산중턱 집에서 들꽃을 꼽던 그 아이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정원을 만듭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 내가 좋아하는 돌, 내가 좋아하는 나무, 그것들이 모이면 그곳은 내 정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정원은 단순한 식물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정원을 만듭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감사합니다.